꺼낸 리오 여행이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하려던 생각은 접어야 했지만 2달 가까이의 준비 끝에 영근이와 둘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8월 7일 아침 10시에 영근이가 리오 갈레온 공항에 도착해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빌린 아파트의 짐을 풀고 정기랑 같이 리오에서 첫 작품 시작합니다. 이곳은 정기의 아파트먼트로 템포러리 한마디 하시죠. 영근이까지 와갖고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한 일주일 극도리 잘 즐기려고 합니다. 기대하시지요. 낮에 잠이 들면 시차를 적응 못할까 얼른 나가서 코파카바나 바닷가의 식당에서 점심으로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가는 것이 편할까 생각 끝에 먼저 산 위에서 시내를 보며 방향도 익힐 겸 꿀까바도의 예수상부터 가기로 했습니다. 꼬즈메벨류에서 산악철도로 올라가게 되는 예수상은 해발 709m의 바위산인 위에 세워진 30m의 동상으로 1931년에 세워진 이래 가장 사랑받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와 올라가는 도중에 보이는 풍경은 가히일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려와서 자투리 시간에 코파카바나 해변의 끝자락에 위치한 해안포기지와 그 옆에 아흐보아도르로 나갔습니다. 프랑스 해군의 침입을 경계하기 위해 세워진 요새 중에 마지막 건축물로 1914년에 완공된 이곳과 아흐보아도르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즐겨 찾는 곳이지요. 일몰을 보면서 바다 쪽으로 해가 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그만 해는 산 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카메라 배터리 문제로 멋진 사진을 담지는 못했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아파트에 돌아와 정리를 하고 저녁은 간단히 스낵으로 하기로 하고 해변에서 가장 높은 오톤 팔라스 호텔 옥상 풀바로 올라가서 야경을 만끽하며 첫날을 마감했습니다. 영근이가 일출을 담기 위해서 일찍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파트 건너편의 샌드위치집에서 아침을 먹고 지하철로 센트로로 향했습니다. GPS 오류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생각과 달리 먼저 1909년에 건축된 시립장을 보고 다시 방향을 돌려서 셀라론 계단을 보러 갑니다. 도착해서 보니 걱정과 달리 벌써 가이드를 동반한 여러 팀의 관광객들이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30-40계단 정도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비웃듯이 215계단의 온갖 타일로 단장된 계단은 칠레에서 태어나 1983년 이곳에 자리 잡은 화가인 호르헤 셀라론이 자기 집 앞을 꾸미기 시작한 것이 유명해지면서 이제는 명소로 자리를 잡은 곳으로 1990년에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된 것이 2013년이라고 하니 가히 그 노고를 알만합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미쳤다는 소리도 당연히 들었지요. 계단을 뒤로하고 라파아치를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로마의 수로와 같은 양식으로 건설된 이곳은 바로 이어진 산타 테레자 언덕 자락의 최초는 수도원, 그 후에는 예술가 재력가들이 몰리면서 전차가 1872년 건설되어서 초기에는 당나귀가 끌다가 1896년에 전차가 들어오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더 이상 부촌으로의 기능이 없어지고 2011년에는 사망사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가 2015년부터 다시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종점까지 다녀오는 길에 전차기사의 오지랖 넓은 행동은 또 하나의 볼거리였습니다. 전차에서 내려서 메트로폴리탄 성당으로 향합니다. 곁에서 보면은 조금은 흉물스러워 보이는 75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이지만 안에서 보는 모습은 경탄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성당을 나와서 예정에는 없었지만 구글맵에서 찾은 상프란시스코 수도원 성당을 향하여 계단을 올라가 봅니다. 지금은 문화센터로 사용되는 이곳은 1772년에 설립된 바로크 형식의 건축물로 주 성당은 전체를 금장으로 덮은 보기 드문 곳입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와 포르투갈 망명 귀족들이 설립한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1837년 망명자 43명이 설립한 곳으로 사면이 3층 높이의 사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콜롬보 제과점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1894년에 설립된 다과 및 찻집으로 당시의 양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곳이지요. 저녁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벨라스 아르치스 미술관을 잠시 들렀습니다. 초기 유럽 이민자들의 컬렉션과 오후 시간에 드디어 빵지아 숫가루로 향합니다. 영어로는 슈갈로프라고 하지요. 사실 남미에는 동일한 이름의 산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만년살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 리오의 경우에는 구아나바라만초에게 우뚝 솟은 396m의 통바위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케이블을 중간에 한번 갈아타야 하는 이곳 역시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끼는 날도 상당히 있어서 그런 날이면 올라가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또 바람이 심한 날은 운행이 중단되기도 하지요. 아직 시간이 있어서 먼저 꼭대기까지 연결된 해안도로를 걸어보고 사진을 찍고 나서 케이블을 타고 올라가니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낮에 보는 모습도 좋지만 야경은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서 장비를 정리하고 바닷가의 키오스크에서 간단히 식사맥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오늘은 이곳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영근이는 여전히 새벽에 일출 사진을 찍고 24시간 여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이빠네마 해변으로 향합니다. 코파카바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즐겨 찾는 이곳은 가로따지 이빠네마라는 톰 조빔이 작곡한 노래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오후 비행기로 이구아수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잠을 청합니다. 날씨가 오늘은 비가 오고 춥고 내일은 해가 나고 덥다고 해서 고민 끝에 먼저 브라질 쪽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공원 개장 15분 전에 도착하니 벌써 매표소 줄이 긴데 영근이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카드로 사는 자판기에는 사람이 없네요. 얼른 표를 사서 공원 입구실에 서서 잠시 기다린 끝에 첫 버스로 폭포를 향하여 출발. 아르헨티나 쪽에 폭포가 보이는 트레일 입구에서 1차로로 내려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사진을 찍고 메인 폭포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1541년 서양 탐험가에게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이 위치한 이곳은 평균 초당 1500톤의 물을 내려보내는 250에서 350개의 폭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8년에 가뭄으로 완전히 말랐을 때 재본 실제 폭포의 깊이가 81m라고 합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다른 앵글에서 사진을 찍고 드디어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별명을 가진 메인 폭포 아래 전망대에 도착하니 버스로 끝까지 온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물을 흠뻑 뒤집어 쓰고 사진을 찍고 다음 행선지인 이따이프 비누사나우 발전소로 향합니다. 지금은 중국 산샤 때문에 밀려서 2위이지만 여전히 최대 발전량 14기가와트의 발전소로 1984년에 700메가와트의 1호기 발전 시작이래 오늘까지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주요 발전 시설로 용수의 저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90억 톤의 담수량과 상류로 150km의 길이를 가진 호수는 호수라고 하기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주일에는 아르헨티나 쪽으로 갑니다. 우버는 예약도 되지 않아서 택시로 가는데 좋은 기사를 만나서 오는 길까지 예약을 하고 편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들어가니 폭포 끝으로 가는 기차는 1시간 20분 후에나 탈 수 있어서 중간역에 가서 확인하니 여기서도 5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알고 보니 마침 선거일이라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군요. 기다리는 동안에 보트 투어를 예약하려고 가니 오후 배는 벌써 없고 11시 30분 표만 있다고 해서 계획을 바꾸어 투어를 예약하고 폭포 하단 트레일을 먼저 다녀와서 보트를 탑니다. 실제로 타보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폭포 샤워를 대비해서 간이 비옷도 마련하고 무장을 하고 보트를 타고 폭포 아래로 향합니다. 전과 다르게 처음 배를 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까지 아무 준비가 없던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투어를 마치고 이제는 한가해진 메인 폭포 상단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폭포까지 강 위로 난 트레일을 따라가서 보는 광경은 여전히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리오로 돌아와 짐을 내려놓고 보니 보타니컬 가든으로 향합니다. 1808년에 화학공장과 희귀식물원으로 시작한 이곳은 높이 두 줄로 솟은 팜트리가 랜드마크인 곳으로 예수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곳이지요. 가든을 나와서 저녁을 먹을 겸 라구아 옆으로 난 산책로를 떠나서 레블롱 쪽으로 걸어가면서 호수 주위의 경치를 감상합니다. 호수의 둘레가 7km로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바다 쪽으로 가지 않고 호수 주위를 도는 것으로 운동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호숫가에 자리 잡은 라군에서 호수의 석양을 보면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올림픽 기간 동안 폐쇄했던 여파인지 아니면 임대료 문제인지 건물 전체가 문을 닫은 상태여서 근처의 쇼핑 레블론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이빠네마 코파카바나 해변을 끼고 걸어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영근이가 떠나는 날이기도 하고 비 소식도 있어서 다시 전철과 경전철을 타고 투마로 뮤지엄으로 향합니다. 경전철 표는 1인당 하나씩 사야 되는 것을 모르고 하나만 가지고 타니 건편히 가서 쳐다보고는 그냥 갑니다. 알고 보니 벌금이 870페알, 거의 200불이라고 하네요. 2015년에 개관한 박물관은 스페인 건축가가 설계한 곳으로 해군부두 뒤편에 있으며 우주, 지구, 인류, 미래, 우리라는 주제를 각각의 공간으로 나누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 건너편에 2013년에 개관한 리오 아트 뮤지엄이 있어서 둘러보고 오후 미팅 때문에 서둘러서 레블론으로 돌아오니 도리어 시간이 남아서 잠시 같이 있다가 영근이는 해변으로 나는 미팅으로 갑니다. 나중에 들으니 바람이 심해서 모래만 실컷 맞고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바로 아파트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노만게라는 식당으로 가서 브라질 북부 해물디시로 저녁을 만족하게 먹었습니다. 벌써 8일째 마지막 날 아침부터 비가 오는 바람에 아침은 커피로 때우고 짐을 정리한 후에 슈라스카리아로 향합니다. 그 유명한 고기 뷔페로 이것저것 맛보다 보니 역시 과식을 했지만 만족한 식사였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이제 영근이가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정신없이 돌아다닌 8일이 꿈같이 지나고 이제는 다시 LA로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3주 후에 돌아가서 다시 만날 때까지.